앵커 브리핑 시간으로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악재의 미국입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쉬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하루 쉬었을 때 보시면 중국 증시라든지 아시아 시장이 너무 급등을 좋았어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도 좀 플러스로 보여주지 않겠냐 했지만 물론 이제 종가 부분에서는 다소 낙폭을 회복하고 다우는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마이너스 하방 압력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악재의 미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는 이제 긴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온다면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간밤에 나왔던 지표는 항상 이제 매월 초마다 나오는 지표거든요. PMI,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라 그래서 이제 산업 전반에 어떤 이제 총무팀, 그러니까 자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서베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ISM 제조업 지수도 전월 대비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좋은 뉴스는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긴축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ISM 제조업 지수 내에 보면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제조업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이 제품 가격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포인트인데 전월에 44.5에서 원래 예상치는 45 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51.3.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채금리는 튀고 주가는 하방 압력에 놓인 것입니다. 미국채 금리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4.9% 가까이 치솟는 상황이고요. 10년물은 4%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쪽에서는 이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악재로서 해석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부담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아시아 증시가 너무 좋아서 사실 네. 어제 휴장하기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호재의 중국. 어떻게 보면 악재와 호재가 좀 중첩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하방과 상방에 좀 막혀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나라가 쉴 때 홍콩 증시는 무려 4%나 급등을 했었고 상하이 지수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이 중국의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중국도 이제 PMI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요. 무려 전월에 50.1에서 52.6포인트.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단숨에 경기 확장 사이클로 진입한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말에 전인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어떤 리오프닝, 즉 제로 코로나 폐기 정책으로 인한 경기의 어떤 그 강한 상승 드라이브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났던 게 주가도 그렇지만 환율 시장이 상당히 어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중국이 위안화가 한때는 7위안도 깨지는 거 아니냐, 즉 7위안을 돌파해서 위안화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의 통화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중국의 지표가 잘 나와주면서 이 6.8까지 내려앉은, 즉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NDF 환율도 한때 1,3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1,200원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원화가 좀 안정을 찾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1,300원에서 조금은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악재의 미국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뭔가 상승 탄력을 갖고 가기에는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원화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중국의 호재로 인한 시장의 흐름은
그러면 외국인이 또 매도나 강한 어떤 그 자금의 유출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호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 그리고 호재가 중첩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아마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역 수지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저는 이 축소된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이제 오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제 같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여전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이너스, 즉 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하락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 하락의 폭이 줄어드는 폭이 좀 더 개선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언론상에서는 여전히 수출이 안 좋다, 내리막길이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도 전월에 120억 달러 수준에서 53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점. 왜냐하면 무역 수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률, 마진이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밸류에이션, 즉 PER이나 PBR이 이제는 더 이상 하방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400에서 지난주에 이번 주 초반에 살짝 2,400이 깨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장중에. 근데 2,400이 굳건하게 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게 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씩 따뜻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수지 적자 폭은 아마도 1분기 내지는 2분기 가면 무역수지 흑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1,300원의 원화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2,400이 설사 깨지다 하더라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강한 근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시장은 불투명합니다. 미국이 계속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경제적인 회복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누르는 것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계속 호각세를 이루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는 바닥을 지나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본다면 너무 이제 그렇게 안 좋게 시장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치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답답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계속 그 안에서 이 액티브하고 종목이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 장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에 3월 내내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된 결과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과정,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선 코너에서 그리고 앞선 이야기에서 인베스터데이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고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